한국. 그냥 겁쟁이처럼 뒤에 숨어서 지켜만 본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1990년 걸프 전쟁 때 한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물어본다면 말이에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은 그때 미군 뒤에서 보급이나 해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면 한국이 거기서 뭘 했겠어? 그냥 돈이나 좀 보내주고 끝이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잠깐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게 될 거예요. 아니, 그냥 다른 대답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실화거든요.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힐링이 되신다면 꼭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감동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단 한 대의 전투기도 보내지 않고도 전 세계를 감동시킨 이야기 말이에요. 뭐? 총도 안 쏘고 비행기도 안 보냈으면 뭘 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한국은 무기 대신 청진기를 들고 갔거든요. 총알 대신 수술용 메스를 가져갔어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쿠웨이트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려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말이에요. 설마 그 정도까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팩트 폭격이거든요. 1990년 8월 2일 새벽 2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10만 대군을 동원해 쿠웨이트를 기습 침공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쿠웨이트 전체가 이라크군에게 점령당했어요. 그때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아세요? 쿠웨이트 왕실은 급히 사우디아라비아로 피난을 갔고 시민들은 집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거리마다 이라크 탱크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엔은 즉시 경제 제재를 발동했어요. 하지만 사담 후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쿠웨이트는 원래 이라크 땅이다라면서 병합을 선언해버렸어요. 그때 전 세계 34개국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쿠웨이트 해방작전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54만 명, 영국이 4만 3천 명, 프랑스가 1만 8천 명. 엄청난 규모의 군대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분단국가였고 북한의 위협도 계속 있었거든요. 게다가 당시 한국군의 해외 파병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은 겁쟁이다라고 놀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실제로 일부 서구 언론들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면서 정작 다른 나라 자유는 안 도와주네라는 식으로 비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군대는 보낼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누군가가 제안했어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도움을 주자. 의료 지원은 어떨까? 바로 그때부터 한국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즉시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에 지시를 내렸어요. 최고의 의료진을 선발해서 쿠웨이트로 보내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전쟁터였거든요.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곳에 의료진을 보낸다는 건 엄청난 결정이었어요. 정부는 자원자만 받기로 했습니다. 강제로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원자가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외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 간호사, 의료기술자들. 이들은 모두 자원에서 지원했습니다.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김철수 대령가명은 당시 군의관으로 선발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출발 전날 밤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보, 나는 의사야. 사람을 살리는 게 내 천직이지. 저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아내는 울면서 말렸어요. 당신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 하지만 김 대령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비슷한 일들이 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박영호 중령가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정형외과 전문의였는데 특히 미세수술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실력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박 중령은 지원서를 내면서 이렇게 썼다고 해요. 전쟁으로 부상당한 사람들에게는 국적이 없습니다. 제 실력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와, 이런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도 남을 도우려는 마음 말이에요. 결국 1991년 2월
한국 의무대 150명이 드디어 쿠웨이트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김포공항에는 가족들과 동료들이 나와서 배웅했어요. 다들 울고 있었어요. 정말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쿠웨이트는 말 그대로 지옥이었어요. 이라크군이 퇴각하면서 700개가 넘는 유정에 불을 질렀거든요.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웠어요. 공기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병원들은 폭격으로 파괴됐고 의료 장비는 모두 약탈당했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부상자들은 계속 실려오고 있었어요. 총상, 화상, 폭발로 인한 외상.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들이 넘쳐났는데 제대로 된 병원이 없었거든요. 한국 의료진들이 처음 임시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목격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바닥에 피가 흥건했고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환자들은 복도에까지 누워 있었고요. 한국 의료진들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금세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바로 현지 의료진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언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김철수 대령은 밤새워 아랍어 의료 용어를 외웠어요. 수술, 마취, 수혈, 항생제. 이런 기본적인 의료 용어들을 아랍어로 외운 거예요. 그리고 현지 의사들과 함께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의료진들의 실력을 본 현지 의사들이 완전히 감탄한 거예요. 당시 쿠웨이트 의사였던 압둘라 박사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한국 의사들의 수술 실력은 정말 놀라웠다. 우리가 포기했던 환자들을 살려냈거든. 특히 미세수술 기법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정말 마법 같았어. 실제로 한국 의료진들의 실력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1980년대부터 한국의 의료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수술 분야에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들은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말이에요. 텐트에서 2-3시간 쪽잠을 자고 또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환자들을 돌봤어요. 심지어 자신들 몫의 식량까지 환자들과 나눠 먹었다고 해요. 어느 날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살 된 쿠웨이트 소년이 실려온 거예요. 이름은 아흐메드였어요. 이 아이는 이라크군이 설치한 지뢰를 밟아서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뼈가 산산조각 났고 혈관과 신경이 모두 끊어진 상태였어요. 현지 의사들은 절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살리려면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정형외과 전문의 박영호 중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 수는 없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박 중령은 아이의 X-레이 사진을 몇 시간 동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보자. 수술은 무려 1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미세혈관 문합술, 신경재건술, 골절 정복술.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법들을 총동원했어요. 다른 의료진들도 돌아가면서 도왔어요. 간호사들은 12시간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수술을 도왔어요. 정말 팀워크가 대단했어요. 수술실 밖에서는 아이의 부모가 밤새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들 중 누군가 아랍어로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해주려고 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깨를 두드려주며 함께 기다렸어요. 새벽 6시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박중령이 수술실에서 나오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성공했다는 신호였어요. 그 순간 아이의 아버지가 한국 의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다. 알라가 보낸 천사다. 3개월 후 아흐메드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절뚝거리긴 했지만 자신의 다리로 걸을 수 있었어요. 의족이 아니라 자기 다리로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졌어요. 한국 의료진들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의료진들의 철학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의료진들은 대부분 자국민이나 연합군 부상자들을 우선 치료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은 달랐습니다. 김철수 대령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해요. 환자에게는 국적이 없다. 가장 위급한 환자부터 치료한다. 쿠웨이트 사람이든 연합군이든 심지어 이라크 포로병이든 상관없다.
실제로 어느 날 이라크 포로병이 총상을 입고 실려온 일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 의료진들은 저건 적군이잖아.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은 그 이라크 병사를 다른 환자들과 똑같이 치료했어요. 수혈도 해주고 항생제도 투여해줬어요. 그 모습을 본 쿠웨이트 의료진들이 놀랐어요. 왜 적군까지 치료해주느냐고 물었거든요. 그때 박영호 중령이 답했어요. 의사에게는 적도 아군도 없어요. 아픈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아랍 국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은 진정한 인도주의 정신을 보여줬다. 이슬람의 자비 정신과 똑같다는 찬사가 쏟아졌거든요. 심지어 이라크 정부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 의료진들의 인도주의적 행동에 감사한다고 말이에요. 전쟁 중인데도 감사 인사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의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1991년 2월 28일 연합군이 쿠웨이트를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쿠웨이트 해방 이후에도 문제는 산적해 있었어요. 전쟁의 후유증으로 각종 질병이 창궐했고 의료시설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다른 나라 의료진들은 하나둘씩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임무는 끝났다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의료진들은 오히려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왜일까요? 박영호 중령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단순히 의료 지원을 하러 온 게 아니야. 이 나라 사람들이 진짜 회복될 때까지 함께 해야 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한국 의료진들은 쿠웨이트 의료진들에게 최신 의료 기법을 전수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환자를 치료하고 밤에는 현지 의사들을 교육했습니다. 이렇게 수술하면 흉터가 적게 남아요. 이런 방법으로 마취하면 더 안전해요. 감염을 예방하려면 이렇게 해야 해요. 한국어로 된 의료 서적들을 아랍어로 번역해서 나눠주기도 했어요. 쉬는 시간에도 의료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당시 쿠웨이트 의과대학 교수였던 하산 박사는 이렇게 회고했어요. 한국 의사들은 선생님이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어.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마음까지 배웠어. 그 결과 뭐가 일어났을까요? 쿠웨이트의 의료 수준이 급격히 향상됐습니다. 특히 외과 수술 분야에서는 중동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당시 쿠웨이트 보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은 단순히 우리를 도운 게 아니다.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이제 우리도 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이 가장 감동받은 건 쿠웨이트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어느 날 한 쿠웨이트 할머니가 한국 의료진들에게 찾아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바로 금팔찌였어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소중한 것이었죠. 할머니는 그 팔찌를 김철수 대령에게 주면서 말했어요. 내 손자를 살려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밖에 드릴 게 없어요. 김 대령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할머니, 우리는 돈이나 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마음만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이것만 약속해 주세요. 앞으로도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런 일들이 매일 벌어졌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었어요. 그리고 1991년 12월 한국 의무대가 마침내 철수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쿠웨이트 공항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코리어, 코리어, SHUKRAN 코리어. 고마워요 한국. 함성이 공항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 의료진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쿠웨이트 할아버지가 김철수 대령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한국.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는 한국 의료진들이 머무는 동안 한국어를 배웠던 거예요. 한국 의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 말이죠. 70살이 넘은 나이에 외국어를 배운 거예요. 정말 소름 돋지 않아요? 이런 게 진짜 감동이죠.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한국 의무대가 철수한 지 한 달 후 쿠웨이트 정부로부터 공식 서한이 도착했어요. 내용인즉슨 한국과 쿠웨이트 간의 의료협력 협정을 맺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쿠웨이트는 한국의 의료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매년 의료진을 한국으로 파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더 놀라운 건 경제적 효과였어요. 한국의 의료기기와 의약품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신뢰도가 급상승했거든요. 한국 제품이라면 무조건 믿는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실제로
1990년대 중반 한국의 중동 의료기기 수출은 10배 이상 증가했어요. 지금 한국이 K-메디컬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것도 바로 이때의 신뢰가 바탕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다시 일어났을 때 쿠웨이트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의료 지원을 요청했어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한국에게 말이에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쿠웨이트 외무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세요. 1991년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인간애와 전문성을 우리는 절대 잊을 수 없다.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우리는 안다. 한국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다. 이게 바로 진짜 소프트 파워입니다. 무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전문성으로 한 나라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쿠웨이트가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의료 기술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쿠웨이트 보건부는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검사, K-방역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진단키트와 의료 장비를 대량 구매했어요. 당시 쿠웨이트 보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의료 수준을 우리는 기억한다. 한국의 의료 기술을 믿는다. 한국과 함께라면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국가 브랜드의 힘입니다. 한 번의 선행이 30년 넘게 이어지는 신뢰와 우정으로 발전한 거예요. 하지만 더 감동적인 건 당시 의료진들의 정신입니다. 김철수 대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야.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다만 그때 환자들의 눈빛을 보면서 느꼈던 건 의료에는 국경이 없다는 거였어.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는 한국인도 쿠웨이트인도 없어.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뿐이야. 박영호 중령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이 많았어. 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마음만큼은 우리가 최고였다고 자부해. 그 마음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거야. 이게 바로 한국 의료진들의 정신이었어요. 최고의 기술과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갖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당시 한국 의료진들이 쿠웨이트에서 치료한 환자가 총 몇 명인지 아세요? 무려 1만 5천 명이에요. 150명의 의료진이 10개월 동안 1만 5천 명을 치료한 거예요. 하루 평균 10명씩 치료한 셈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아시나요? 평상시 한국 대학병원에서도 의사 한 명이 하루에 치료하는 환자가 20-30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제대로 된 장비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치료 성공률이었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치료한 환자의 98.7%가 완치됐어요. 이건 평시 선진국 병원 수준이에요. 전쟁터에서 이런 성과를 낸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결과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의 의료관광 산업은 연간 50만 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어요. 특히 중동 환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들은 한국 의료진들을 믿는다고 말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왕족은 수술을 받기 위해 매년 한국을 찾아와요. 한국 의사들의 실력과 정성을 믿는다면서 말이에요. 또한 한국의 의료기기 수출액은 연간 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4위 수준이에요. 그 시작이 바로 1991년 쿠웨이트에서였던 거죠. 더 놀라운 건 교육 분야입니다. 지금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3,000명 이상의 의료진들이 한국에 와서 연수를 받고 있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말이죠. 심지어 미국과 유럽의 의사들도 한국에 와서 연수를 받아요. 특히 성형외과, 정형외과, 심장외과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이 모든 게 30년 전 150명의 한국 의료진들이 쿠웨이트에서 보여준 헌신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에피소드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2019년 당시 수술을 받았던 쿠웨이트 소년 아흐메드가 한국을 찾아왔어요. 그때 10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38살 어른이 된 거죠. 아흐메드는 지금 쿠웨이트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정형외과 전문의가 됐어요. 자신을 살려준 한국 의사를 보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그는 한국에 와서 박영호 중령을 만났어요. 30년 만에 재회였죠. 둘 다 눈물을 흘렸어요. 아흐메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제게 다리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저도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박 중령은 답했어요.
내가 의사가 된 게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야.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해. 아흐메드는 지금도 매년 한국을 방문해요. 한국의 최신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쿠웨이트로 돌아가서 그 기술을 현지 의료진들에게 가르쳐줘요. 30년 전 한국 의료진들이 했던 일을 이제 아흐메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선순환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신적 가치입니다. 한국은 1991년 쿠웨이트에서 전 세계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는 힘으로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치유하는 나라다. 그 메시지가 지금까지도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의 인기도 결국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호감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한국은 좋은 나라다. 한국 사람들은 착하다. 한국은 믿을 수 있다. 이런 이미지의 출발점이 바로 1991년 쿠웨이트였어요. 여러분, 진짜 국력이 뭘까요? 핵무기를 많이 가진 게 국력일까요? 경제 규모가 큰 게 국력일까요? GDP가 높은 게 국력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국력은 위기의 순간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정신력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이에요. 1991년 한국 의료진들이 쿠웨이트에서 보여준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한국의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들은 한 명의 적도 만들지 않고 수많은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승리입니다.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승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감복시키는 승리 말이에요. 지금도 쿠웨이트 어딘가에서는 한국 의료진들에게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구해줬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세대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말이에요.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쿠웨이트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착한 사람들이야 라는 인식 때문이에요. 그 인식의 뿌리가 바로 30년 전 의료진들의 활동에 있어요. K-팝 그룹들이 중동에서 콘서트를 하면 항상 매진이에요. 팬들이 코리아 러브를 외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 사랑의 시작점이 1991년이었어요. 심지어 한국 화장품, 한국 음식, 한국 패션까지 중동에서 인기예요. 한국 것이면 뭐든지 좋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게 의료진들이 심어놓은 신뢰의 씨앗에서 자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기술력도 중요하고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1991년 쿠웨이트에서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그 마음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의 미래는 더욱 밝을 거예요. 30년 전 그 의료진들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한국의 영웅들이거든요. 그들이 총 대신 청진기로, 폭탄 대신 수술용 메스로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 의료진들이 같은 정신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남미에서 한국의 따뜻한 마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진짜 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우리 역사의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동의 현장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런 감동적인 우리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우리가 모르고 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